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배웠던 것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타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타입은 어떤 값이나 대상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좀 재밌는 타입인 스트럭처를 배우겠습니다. 새로운 박스죠. 먼저 프리미티브 타입 살펴보시면 문자를 나타내기 위한 캐릭터 한 바이트짜리죠. 그 다음에 short, int, long, 인티저 타입이 두 개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 큰 타입이에요. 클 수 있는 타입이죠. 똑같을 수도 있고. 플로팅 포인트 넘버는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캐릭터는 인트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를 같은 그룹으로 보시는 게 더 생각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for loop 배웠는데요. for loop은 어떤 변수 값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한 계속 그 변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뭔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for loop에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 이런 변수를 변하는 변수 있잖아요. for loop에서 for loop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 그거를 루프 제어 변수라고 하는데, 루프 제어 변수는 사실은 for loop 안에서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앞에서 선언을 해주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컴파일러는 그걸 허용을 안 하는데 요즘 컴파일러는 다 허용을 하니까 첫 번째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for loop을 이용해서 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해봤었죠. 너무 그건 뭐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시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배운 거는 캐릭터, 우리가 char 타입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입력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캐릭터를 하나 입력받는 건 get 캐릭터, get char가 있고요. 하나 출력받는 거는 put 캐릭터, put char가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get 캐릭터의 반환 자령이 int예요. 캐릭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캐릭터는 인티저로 생각을 해도 된다. 그 캐릭터를 인티저에 저장해서 리턴을 해줘요. put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입력받는 게 인티저예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캐릭터를 작은 걸 입력받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밥을 한 숟갈씩 먹는 건 쉬워도 한 톨씩 먹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아주 작은 데이터를 다루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티저 단위로 그거를 받고 인티저 단위로 출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요거 있어요. 여기 reading on end of file인데 맨 끝에 도착을 해서 더 이상 읽을 캐릭터가 없다. 그러면 EOF를 리턴하고, 여기서도 put 캐릭터 하다가 에러가 발생한다. 그럼 EOF를 리턴해요. EOF는 stdio.h에 저장, 거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정수로 마이너스 1 값이에요. 정수로. 그래서 그 캐릭터 범주 밖에 있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그것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cape 시퀀스 배웠는데요. escape 시퀀스는 escape 캐릭터인 역슬래시, 백슬래시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시퀀스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여기 뭐 티피컬한 거 몇 개, 대표적인 거 몇 개가 나와 있고요. 백슬래시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백슬래시를 두 번 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escape 시퀀스는 new 라인 있죠?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 new 라인 있고, 만약에 다운표 안에서 다운표를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블 코트를 백슬래시 더블 코트, 싱글 코트도 마찬가지 백슬래시 싱글 코트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코트 안에서는 싱글 코트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캐릭터를 나타낼 때 그 안에다가 싱글 코트를 하겠다 그러면 요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쓰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겠네요. 네. 자, 그래서 escape 시퀀스 설명드렸고요. 그럼 파일을 끝까지 읽는 것도 또 이디엄이 있어요. 아까 그 for loop도 n번 반복하는 거에 이디엄인데, while loop은 뭐냐? 끝까지 읽는 거는 while c get 캐릭터 하고서 여기 저장한 다음에 그게 EOF가 아니면 하고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파일을 끝까지 읽는 이디엄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설명 나오는데 EOF는 캐릭터가 아니라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신호라는 거죠. 신호. 그 신호를 캐릭터가 아닌 그 신호는 캐릭터 범위에 안 주고 인티저 범위에다 주는데 대개 인티저 범위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 EOF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트럭처를 보겠습니다. 스트럭처는 이렇게 여러 변수의 디클러레이션, 여러 변수의 선언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언되는 변수들을 멤버 혹은 필드라고 하는데 스트럭처에서 그걸 꺼내려면 점 오퍼레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럼 굳이 왜 스트럭처라는 이런 걸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나타낼 때 그 연관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변수들이 그거를 스트럭처로 나타내면 편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들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있거든요. 맨하탄 디스턴스는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예요. 그걸 건넌다 구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점을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int x1는 2 y1은 3 그리고 x2는 5 y2는 얼마일까요? 7? 네. 그러면 맨하탄 디스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x1, x2의 차이니까 3이죠. 그리고 y1, y2의 차이니까 4죠.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을 리턴해야 되는데 그 맨하탄 디스턴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int dist 하고 x1 y1 x2 y2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맨하탄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냐면 각각의 디퍼런스 있잖아요. 디퍼런스 A하고 B 두 개의 디퍼런스는 이렇게 할 수 있죠. if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너무 기니까 여기다 쓸까요? return A-B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B-A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디퍼런스를 구할 수 있는데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디스턴스 구할 수 있겠죠. return 디퍼런스 x1, x2 플러스 디퍼런스 y1, y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고 싶은 맨하탄 디스턴스는 printf list d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dist 하고 x1, y1, x2, y2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면 build and run 해보시면 이쪽에 옆에 나올 텐데 아마 여러분들 디스턴스가 아까 우리 계산한 대로 7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x1하고 y1의 관계는 x1하고 x2의 관계보다 가깝죠. 같은 점이니까. 마찬가지로 x2와 y2의 관계는 여기 y1과 y2의 관계보다 훨씬 가까워요. 얘들이 두 묶음인 거죠. 만약에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나타내려면 여기서 선언할 때 int x1 2, y1 3, x2 5, y2 7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그럼 점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x3, y3 또 이래야 되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둘을 묶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묶어봤어요. 묶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지금 캐릭터 이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포인터 두 개니까 여기 이제 이름까지 붙이는 캐릭터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럭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여기다가 struct 포인트 이렇게 하실 수 있죠. struct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안에 int x, y, int x, int y를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truct point p1의 값은 2, 3이다. 그리고 p2의 값은 5, 7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편하겠죠. 둘을 한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그럼 x1, y1 하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1의 x, 얘는 p1의 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p2의 x, 얘는 p2의 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똑같겠죠.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디스트가 7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7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스트럭트 이렇게 선언하는 걸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스트럭트 선언하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트럭트 포인트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잘 됩니다. 자, 디스트 7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굳이 여기다가 p1 x, y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스트럭처를 그냥 같이 넘기면 안 될까요? 그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트럭처를 아까 지금 우리 합친 거를 다시 분리를 해봅시다. 아니지. 컨트롤 G에서 다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요 바깥으로 가지고 끄집어내요. 스트럭트 포인트를 어디로 끄집어내냐면 이 바깥에. 뭐 프리 프로세서 다음에 이렇게 보통 끄집어내죠. 그리고 얘는 다시 얘를 디인덴트 블럭을 해야 되는데, 디인덴트 블럭 하는 게 아마 에디트 메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언커멘트 있고 그런 건 없고, 지금 인덴테이션을 커렉트 하는 게 어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건 제가 나중에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코드블록 써본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걸로 하죠. 이렇게 선언을 하면 디스트에서 x1, y1 이렇게 하는 거 대신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struct point p1 그리고 struct point p2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디퍼런스를 p2의 x, p2의 y, 얘는 p1의 x, 아니지, p2의 x, 이렇게 해야 되지. p1의 x, p2의 x, p1의 y, p2의 y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맨하탄 디스턴스가 되니까 택시거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여러분들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될 걸 기대했는데, 지금 포인터 2개 받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고 사실은 그걸 한 건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빌드 런 해보면 똑같이 되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스트럭트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네임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냐면 타입 def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입 def 하고서 여기에 스트럭처 그대로 쓰고, 여기 변수에 해당되는 데다가 포인트를 갖다 놓으면 얘는 요 스트럭처의 이름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다시 우리 볼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 대신 여기다가 타입 def struct 포인트 하고 여기다가 대문자로 포인트 해봅시다. 얘는 여기 타입 이름이니까. 그럼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대문자 포인트 p1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훨씬 짧죠? 대문자 포인트 p2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메인에서도 대문자 포인트 p1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포인트가 타입 이름이 되는 거예요. 타입 def라는 이 선언 때문에 타입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build and run 해보시면 여전히 똑같은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방법들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운 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더 깔끔하게, 더 고급지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어, 그거를 뭐 이것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더 고급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2 이거 지금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그 칵테일의 알코올 도수 계산하는 문제, 이것도 스트럭처로 하면 더 깔끔해지겠죠. 왜냐하면 A1, V1, A2, V2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비슷한 과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실습 시간에 스트럭처를 안 써가지고 0점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에스파에서 100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0점이 돼요. 나중에 조교가 다 조사해서 0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다 주의해서 잘 과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본 거는 여기까지고요. 프리미티브 타입, 캐릭터 베이스드 IO, for loop, 그 다음에 두 가지 이디엄, n번 반복, by 끝까지 읽는 거, 그 다음에 스트럭처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답글에 남겨주시거나 우리 강의 게시판에 질문 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복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